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만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인싸닥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7화 리뷰를 앞두고 있는데 6화 때 서랍자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가 진짜라고 이게 좌표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있었다고. 물론 이제 진짜 서랍장을 이렇게 가져온 드라마적 과장이지만 진짜 가져오려고 하셨었대요. 아 진짜 너무 레전드. 이런 일도 진짜 있나 이런 싶은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이 리뷰로 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피드백도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했더니 다 있었던 일을 그래. 어쨌든 갖고 오신 거네, PD님이. 그러게요. 리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머리 언제 감았어? 몰라요. 6.85 장성국 환자 POD 3일인데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못 10분 말린 거겠죠? 그 시간이면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양치도 하지. 홍도 저 떡진 머리를 진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진짜 머리 한 며칠 안 감았어요. 저도 병원에 가끔씩 평일에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도 선생님 머리가 저 상태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요즘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무술쌤처럼 머리를 좀 짧게 자른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 치고는 머리가 좀 긴 편이죠. 그리고 머리를 다 이렇게 못 말리잖아 보통. 저도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머리 완전 그냥 물 그대로 묻어있는. 그날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느 날은 좀 꾸미고 싶으면은 좀 풀세팅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10분! 선생님 10분 있어 아침.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밥 먹고 양치하고 디저트 먹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10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이 조금 쉬겠지만 보통 점심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편이라서 급할 때는 10분이면 충분히 밥도 먹고 뭐 양치도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인턴을 할 때는 4년차 선생님이 약간 이제 엄격하셨는데 5분 만에 밥을 먹고 와라. 오. 그리고 실제 본인도 5분 만에 밥을 먹고 오시고 오. 본인도 그러시니까 뭐 사실 아 수술방에서요? 네네. 아 맞아 수술방에서는 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명씩 먹고 오는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먹게 먹고 해주시는 맞아요. 분이 옛날에는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그냥 굽는 거야. 단체로 다 굽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 근데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지금 먹나요? 지금 점심에? 웬만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먹는 편이죠. 인권이 많이 존중이 되네요. 어. 근데 아마 바쁘신 의료직이 아니신 분들도 그냥 점심 못 먹고 못 먹을 때도 아니면 많죠. 5분 만에 때우고 이런 모든 경우가 직업이 많으니까 다. 병원에서만 유난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꼭 통화하니? 아빠 죽겠어. 엄마 친구 딸이 나랑 크게 상관없어. 나 엄마 어제 기사 봤어. 그 수술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오래 걸렸어? 몇 시간? 엄마 나 회진 가야 돼.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가 일 얘기를 물어보면 왜 화가 많이 날까? 너도 그래. 최성화 교수님 어머님이 되게 가족적이시고 친근하신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렇게 제 주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보통 바쁜 시간 피해서 연락하시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네, 전화가 알고 아무래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잖아. 그러면 되게 큰일일 수가 있어. 그래서 덜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턴 되게 바쁜 시간이었는데 수술방 인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웬만하면 그 시간 전화가 안 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뭐였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건 너무 큰일이다. 혜성아 교수님 이렇게 쌀쌀맞은 표정과 목소리 톤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 공감이 돼요. 저는 맞아. 진짜 공감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였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잘안 돼요. 궁금한 게 병원 밖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지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맞아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 드라마에 나오니까 이거 맞아. 보편적으로 주변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다 가야 되는 거지? 세훈이는 주치이고 윤복이는 인턴이고 전 가야죠. 맞네, 갑시다. 가난 교수님 회진 때는 엄청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좀 적은 편이에요. PK 선생님들 같네. 옛날에 하얀 거탑을 보면은 메인 교수님이 회진을 돌면은 대회진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왕의 행렬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 간소화된 거죠. 4명밖에 안 따라오잖아요. 옛날에 막 주렁주렁 매달고 또 PK 선생님들 있으면 막 10명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맞아. 환자분들이 뭐야 뭔 일 맞아. 났나 이렇게 보실 때도 있고. 교수님 해본 적은 많으시죠? 표정. 어려운 수술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열 어느 의사를 분이시죠? 같아. 어떻게 체열을 할 때마다 멍이 생깁니까? 수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술도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 계속 그래.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윤복이 표정이나 저렇게까지 차가운 건 처음 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몇 번 나왔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이걸 보시는 환자분들이 저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저런 게 걱정되고
수술 경력 많으시죠? 뭐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워딩 같은 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근데 이제 태도가 약간 좀 공격적이거나 좀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태도의 문제지 그거의 뭐 문제지. 물어볼 수가 있죠. 체열하면서 멍이 드는 거는 흔한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상태가 안 그렇죠.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특히 간이 나왔지만 안 좋으신 맞아. 분인데. 많이 부으니까 또 아무래도 여러 번 찌를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한데 지혈도 잘 안 되고 맞아, 혈관도 안 맞아. 좋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거에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안에서는 살짝 터진 건데 이게 살벌해. 맞아. 엄청 오래 가고 이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엄청 큰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종종종종 걸어? 자빠질까봐 불안해 죽겠어 진짜. 엄마, 오늘 소윤이 결혼식이잖아. 설마 까먹었어? 어제 내가 문자까지 했잖아. 아이고,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뭐라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나 봐.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진행이 되긴 하네요, 진짜. 동종걸음은 이제 파킨슨 병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왠지 좀 그런 파킨슨양 치매가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결혼식은 정말 까먹기 힘들잖아요. 전날에 안정훈 교수님이 또 연락까지 했는데 진행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파킨슨이 증상 자체가 손떨림부터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보행장애가 이렇게 있고 치매처럼 기억력 잃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주변에서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이제 좀 줄어들어가지고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파킨슨 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건데 그거 말고도 뭐 혈관성 치매가 있고 파킨슨 양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답니다. 경과도 다 다르고요. 치료도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 비밀번호를 못 눌렀는데 근데 저도 가끔씩 제가 맨날 이제 비밀번호 안 오른손으로 돼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오른손에 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왼손으로 누르면은 뭔가 한 번 안 눌리고 그런 적이 있던데 그건 괜찮은가요? 손에 문제가 있어서 아 그런 거 운동 없었는데? 실적 그런 적 아 그래? 맨날 빵만 먹어. 영양실조 걸리겠어 진짜. 오. 마지막에 아니. 버리시고 좀 과하네요. 살에 치고는. 자꾸 스리생에서 이렇게 어떤 미니멀한 곡선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러니까. 질병을 만들어내니까 혹시 막 걱정돼. 어떤 질환이 걱정되세요? 뭐 적어도 식도 쪽에 역류성 그, 식도요? 역류성 식도 이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되고. 더 진행한다면? 아 그럼 그렇죠. 안 되죠. 아직 안 되죠. 너무 젊으시니까 네.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은 식도암으로 가기도 하긴 하잖아요. 평소에 좀 식습관이 안 좋긴 해. 나를 보는 맞아요. 것 같아서 안쓰럽고 짠한데 저도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요즘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커피 진짜 많이 마실 때는 너무 심했어요. 그 수술실에서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수님 무슨 문제 있냐 오. 할 정도로 기침이 멈추질 않더라고. 별일 아니겠지만 진짜 별일 아니길 바라야죠. 별일 아니겠죠. 웜셀 라인 더 주세요. 네. 몇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셀라인 이리게이션 정도. 오. 아 이거 지금 저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만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촬영하시고 그냥 쓰신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엄청 컴타요. 완전 수술 컴타 됐죠. 다 끝나가지고 사실 지금은 괜찮은데 초반에 이랬으면 상 다시 차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아직 못 닫은 상태여서 그렇긴 한데 컴타도 안 이제 되죠. 조금만 빼도 되죠. 그쵸. 근데 저걸 아무도 지금 못 봤다는 게 문제예요. 네. 실제 수술실에서는 아마 저런 거는 진짜 엄청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수술방 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웜셀 라인 따를 때 자세히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살짝 버리거든요. 연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방금 셀라인, 생리식염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줄 때 위에 있는 거는 좀 따르고 주거든요. 맨 위에는 공기랑 접촉이 있다거나 오염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장면을 잘 재현을 네.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거기다가 스포이드에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아니 밀어서 튀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멘탈 체인지 환자입니다. 발견 당시에 멘탈 스토퍼였고 BP 160에 90, 하트레이트 60회, BS는 110이 정상범위였습니다. 구송 중에 환자 의식 상태가 멘탈 높아져서 체인지가 에어웨이 정말 확보하고 많아요. 산소 투여한 상태입니다. 시절은요? 노티 되게 병원 잘하시고 도착 직후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되게 잘하시고. 제 제세동의 때문에 좀 준비 문제가 있네요. 네.
어레스트가 난 것 같은데. 구세현 환자 라인 잡고 샘플링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응급 환자분을 응급학과 과장님한테도 딜을 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저는 이 연기자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일 텐데 굉장히 매끄럽게 확실히 프로페셔널은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소방 공무원직을 의료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어레스트가 나면은 어레스트! 이렇게 막 엄청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시니까 침착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죠? 저거보다는 좀 더 급박하게 하실 것 같아요.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채로 와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어레스트까지 난 상태잖아요.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미리 좀 보고 상태 안 좋으면은 알방이라고, 소생방이라고 훨씬 넓고 시설들이 좀 갖춰진 그런 곳으로 옮기긴 하잖아요, 환자분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제 바이탈도 안정적이고 시저가 좀 있긴 했지만 급하게 처치를 할 건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어레스트까지 났으니까 이제는 소생실에서 봐야겠죠? 리듬이 그래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심실 세동으로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재세동을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정도 안 좋으신 분들이 오면은 누구 환자분 뭐 라인 잡고 랩해줘 이거 말할 필요 없이 이미 그게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다르지 않나. 애매하긴 하네요. 오자마자 사실 ABG 하고 케이스 찍고 그런 게 한 번에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일일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에러긴 하죠. 추가 랩을 할 수는 추가 랩을 있겠죠. 할 수는 있어. 근데 라인을 잡지 그때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그럼 CPR 때 그럼 약은 어떻게 줘? 아니 그리고 심지어 기관 삽관이 돼 있었을 걸. 아 그쵸. 기관 삽관을 쓰면 알방 무조건 가는 거야. 그쵸.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3차 병원이야. 환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는 없다는 뜻이야. 우리한테 매일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한텐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 알았지? 이런 얘기를 이익준 교수님이 하셨지만 정말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교수님들이. 맞아. 대학병원이라는 게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벼운 경증으로 오시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상당히 허들이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병원이 많은데도 굳이 집 앞에 병원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 일이 잘 없잖아요. 대학병원에 왔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허들을 넘고 왔다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증상일지라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병원에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아프고 이러니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버티는 거죠. 답답하신 거보다 이렇게. 여기 의사 없어! 내가 격기까지 했다니까!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 애 먼저 귀가 봐주세요. 열경기 같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김 선생 맞지? 오 어떡해. 소아과 자기 아는 김하은이라고 내 고등학교 사람이 후배. 있는 곳에서. 지금 제한병원 소아과 펠로 2년차. 진짜는 그 육아휴직 중인 걸로 아는데 집이 표정 봐봐, 우리 병원 진짜. 앞이었구나. 의사들도 아니면 의료진들도 자기가 진짜 아프거나 자기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이성 잃고 막 이렇게 그걸 뭐 흔히 표현하시고 말하는 싶지 진상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약간 과한 약간 과하죠? 소아과 전문의가 그렇게 되나? 이성을 그렇게 잃게 되나? 잘 모르겠네. 열경련 아기가 오면은 다 뛰어들어서 일단 경련을 멈추는 약을 쓰기 때문에 경련을 하는 상태로 엄청 오래 대기하신 것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치에 쓸 리는 없잖아요. 소아 경련은 사실 굉장히 이머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치는 다 했겠지만 좀 처치를 쓰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어떤 외상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 수술이 지연되거나 뭐 그런 적절한 처치가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더 막 급하게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경우에 늦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일부러 늦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떤 아이템을 넣어야지 더 이게 현실성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본 모습은 저 소아과 인턴 응급실 할 때 내과 교수님께서 아기가 아파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 교수님이시니까 다 신경 써서 하게 되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뭐 VIP 신드롬 이런 게 있을까봐 그러셨는지 뭐 라인 잡을 때나 피 검사 같은 거 해야 될 때나 비켜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보호자분들 보통 이렇게 계시는데 아니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또 잘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네,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터치 많이 안 하시고 자율성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의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또 음.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적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긴장되긴 하거든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어쨌든 좀 중요하신 분들의 체열도 막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또 긴장되고 하겠어요. 뭐 인턴 된 지 별로 안 됐기도 했었고 그때 2달 차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뽑기내과 교수님이 어머니 안 좋으셔가지고 오셨는데 체열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오. 교수님이 뭐 여러 번 찔러도 된다고 어머님은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 번에 성공했던 기억이 나서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런 그럼요, 얘기니까 그럼요. 보통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선생님도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와가지고 뭐 애기가 뭐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긴 의료진들끼리의 한데 대화를 했을 것 몰라서 같아. 네. 그냥 걱정돼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소리는 못 지를 거 그리고 저희 세계가 진짜 좁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파가지고 여기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다음날 다 알 수도 있어. 다 알 수도 있어. 조강현이라는 걔 아는데 말면서 다 소문 나가지고 소문 다 납니다. 내일 교수님한테 얘기 들을 수도 있어. 자, 오늘 7화 리뷰를 끝내봤는데 7화는 약간 쉬어가는 한 것 같기도 하고 별 내용이 네. 사실 없긴 했어요. 그냥 구구 만담. 저는 최성화 이익준 교수님 만담이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 우주가 그렇게 원하던 캠핑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패밀리. 아니 애기 데리고 신혼부부 온 줄 알겠어. 안정원 교수님 어머님이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은 예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나왔는데 장결 선생님이 안정원 교수님하고 성당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프로포즈하려고 그랬죠. 어머님이 큰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혹시 이거 궁예를 해보면은 장겨울 선생님이 뭔가 가정폭력의 피해자 집안 같은 그런 느낌 났었잖아요. 혹시 아빠가 막 이렇게 에이 그거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진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일이 커지는데 근데 뭐 그런 히스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그거는 아니겠죠. 오늘 많이 가는데. 오늘 리뷰도 혹시 피드백 해주실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소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인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